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김유진 지음, 토네이도 출판사 책입니다. 2021년 3월 30일 알라딘 기준 자기계발 주간 2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파트 1. 새벽은 배신하지 않는다. 파트 2. 4시 30분 새로운 나를 만났다. 파트 3. 내가 조금씩 성장하는 방법. 파트 4. 인생을 바꾸는 모닝 플래너. 프롤로그.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모여 일상을 만든다. 그러니 요즘의 일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제와 다르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보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하루를 시작해보자.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아침을 먹어보자. 늦잠을 자고 쫓기듯 하루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아침의 여유를 즐긴다면 분명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하루가 모이면 일상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른 시간인 오전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한다. 그 덕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취미를 즐기고 책도 쓰며 평소 추구해온 삶을 살고 있다. 물론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느냐고? 당연히 힘들다. 오랫동안 새벽 기상을 실천해 왔지만 지금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는 몸이 천근만근이다. 하지만 이 찰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다시 잠들면 늘 똑같은 삶에 머무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킨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인이 된 후 나는 기대와 달리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는 잠이 덜 깬 상태로 힘들게 출근하고 저녁에는 지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으로 아무 의미 없는 SNS 구경과 웹서핑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퇴근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다. 무기력증인지 우울증인지 나도 모르게 항상 힘이 빠져 있었다. 변화가 간절했다. 단순히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새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꿀 나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느라 나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심이 없었다. 사회인이 되면 마음먹은 대로 다양한 일에 도전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무슨 변화가 생기겠는가? 이때 새벽 기상으로 인해 인생의 보너스 타임을 얻었다. 새벽 기상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든다.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니 해야 할 일이 지장을 주지 않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갑자기 저녁에 약속이 생기거나 야근을 하느라 일정이 변동돼도 포기할 것들이 없다. 아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날 할 수 있는 일과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달라진다. 그렇다고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다. 더 적게 자고 일찍 일어나 힘든 일을 하라는 것 역시 아니다. 나도 새벽 기상을 한다고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 새벽에 거창한 일도 시도하지 않았다. 나는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면서 추가로 얻은 시간에 나의 내면을 바라봤다. 또 지금 하고 싶은 일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스스로를 변호사로 직장인으로 단정짓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한계를 두지 않았다. 그러자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다. 머릿속으로만 그려본 내 모습이 실제로 돼보니 삶 전체가 변화됐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더 잘 활용할 방법을
혼자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현실을 바쁘게 보내느라 잃어버렸던 나만의 시간을 찾는 방법을 이 책이 알려줄 것이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다면 이 책이 디딤돌이 돼줄 것이다. 당신의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파트 1. 새벽은 배신하지 않는다. 챕터 1. 일찍 일어나는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2017년 말 나는 미국에서의 모든 공부와 1년의 법원 펠로우십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대기업에 취직하면서 변호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꿈에 그리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해온 직장에 합격한 것이다. 드디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다니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공부도 시험도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다. 회사만 열심히 다니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 나의 하루는 다른 직장인처럼 평범하게 흘러갔다. 6시 30분에 오는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6시에 일어나 씻고 출근했다. 이동 시간에는 잠을 자거나 온라인 기사를 읽었다.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동료들과 잠깐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어쩌다 눈치 보며 칼퇴근하는 날에는 친구를 불러내서 치콜을 하거나 집에 와서 허겁지겁 저녁을 먹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일찍 잠들었다. 이렇게 비슷한 일상은 한동안 계속됐다.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했다. 가끔은 퇴근 후 억지로라도 헬스장에 들러 하는 둥 마는 둥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은 뒤 바로 잠에 들었다. 이 생활이 싫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똑같은 루틴이 당연하다 믿었다. 나는 이제 학생이 아니라 변호사이자 직장인이니 새로운 일이나 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그저 회사만 열심히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도 다들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매일 조용히 일만 하며 평범한 나날을 보냈다. 직장인이 된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평일 저녁과 주말에 억지로 더 자게 됐다는 것이었다. 피로가 누적돼 회사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불안했기 때문이다.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믿었다. 사실 이렇게라도 쉬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다. 지난 몇 년간 로스쿨 입학 준비하랴, 성적 관리하랴, 시험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쉴 틈 없이 달려왔다. 겨우 변호사가 됐는데 사회생활은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서도 열심히 해서도 안 된다. 그냥 최대한 쉬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를 방치했다. 어쩌다 생긴 쉬는 시간에 특별히 무언가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침대와 하나가 돼 핸드폰으로 친구들의 SNS를 보거나 연예 기사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월요일에는 다시 달려야 하니까. 나만 쉬는 게 아니니까. 모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쉬어도 에너지는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지치고 짜증이 늘고 우울함을 느꼈다. 어느 날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다른 날에는 저녁도 거르고 잠만 잤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내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다.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났다. 누가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숨이 막혔다. 누군가 우는 내 모습을 볼까봐 화장실로 황급히 피했다. 휴, 도대체 뭐하냐? 하고 혼잣말을 하며 세수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나는 점점 변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하루를 잘 견디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부정적인 생각이 숨통을 조였다. 눈을 뜰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쓸데없이 고민하며 점점 지쳐갔다. 퇴근 후에도 회사에서 실수는 안 했는지, 더 잘할 수는 없었는지,
내일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각종 영양제란 영양제는 다 챙겨 먹었는데도 자주 피곤해졌다. 게다가 오랜 외국 생활 때문인지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점을 지적받았다. 미국에서 문제 없었던 행동이 한국에서는 오해를 사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는 물론 한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실수할까봐 항상 긴장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은 다 잘못됐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부적절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자주 받고 친구는 물론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누구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존감도 낮아졌다. 죽도록 공부할 때 겪었던 마음의 병을 냉정한 사회를 경험하면서 다시 앓게 된 것이다. 변호사 동기, 직장 선배,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지만 이런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원래 다 그래. 우리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김 변호사, 회사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유진아, 그건 우리나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참고 참다가 결국 나는 폭발해버렸다. 어느 날 저녁 팀 전체 채팅방에 그동안 담아뒀던 화를 쏟아낸 것이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팀장님에게 불려가 혼이 났다.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에 반성은커녕 2주 안에 퇴사하겠다라고 다짐하며 퇴근했다. 틈만 나면 자기 바쁜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내 에너지는 어디로 다 휘발되는 걸까? 소비되는 만큼 충전은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무기력해진 걸까? 업무가 적성에 안 맞는 걸까? 회사가 문제인가? 휴가나 여행이 필요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쯤 눈이 떠졌다. 평소 같으면 다시 잠을 청했을 테지만 유난히 정신이 말똥말똥했다. 출근할 생각을 하니 몸살이 오는 것 같아 홍삼 제조기에 데워져 있던 차를 따라서 식탁 의자에 앉았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새벽의 고요였다. 너무 조용해서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모처럼 일찍 일어났으니 책상 정리나 해볼까? 하고 일어났다가 곧 에이 어차피 주말에 또 청소할 텐데 하고 들었던 걸레를 다시 내려놓았다. 책이나 읽을까 싶어 책장을 훑어봤지만 회사에서도 종일 글을 읽는데 아침부터 또 글을 읽기 싫어 그만뒀다. 운동을 가려고 마음먹었다가 추워 죽겠는데 무슨 운동? 하고 포기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무기력증일까? 아니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우울증이 도진 걸까? 그날따라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여유를 즐기고 싶었다. 그렇게 조용히 앉아있자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정말 오랜만에 갖는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자연스럽게 그동안 쌓아뒀던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한 감정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평소에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탐탁지 않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나도 저렇게 행동해야 하나? 저렇게 꾸며야 하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며 나와 그들을 계속 비교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빈 종이에 현재 문제점, 원인, 해결 방안, 결론을 적어 표를 만든 뒤 생각을 하나씩 정리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았다. 애매한 인간관계, 필요 없는 서류만 쌓인 책상과 책상만큼 어지러운 마음을 모두 정리하고 싶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머릿속을 정리했던 그 새벽은 지친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 돼줬다.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던 나에게 잠시 멈춰서 삶을 가다듬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으로 외쳤다. 그래, 오늘도 파이팅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섰다.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밝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어제의 저는 잊어주세요. 오늘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하, 변호사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괜찮으신 거 맞죠?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나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새벽의 다짐 때문이었을까? 금요일도 아닌데 마음이 가벼웠다. 다음 날에도 평소 기상 시간보다 2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 빈 종이에 속마음을 써내려갔다.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내가 지켜야 할 나만의 기준은 무엇이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를 관찰하고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정리가 다 끝났다고 판단될 때까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새벽 기상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퇴근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취침 시간이 빨라져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차 긍정의 에너지라는 즉각적인 보상 자체에 길들여져 일찍 일어나는 것을 선호하게 됐다. 평소 일과나 직장 생활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었지만 단순히 하루를 조금 빨리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게 달라졌다. 아침에 회사에 지각할까봐 불안해하며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출근을 준비하며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오며 옷장에 옷을 정리하듯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나를 돌아보고 불필요한 걱정을 정리했다. 그러자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아무리 잠을 자도 쌓이지 않던 에너지가 충전이 된 걸까? 이렇게 보니 내 삶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퇴사 역시 하지 않았다. 견딜 힘이 생겨서인지 정말 내가 변해서인지 아니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서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다. 회사 일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할 수 있는 일로 느껴졌다. 예전 같으면 팀장님 저 잘하고 있어요? 뭐 잘못하고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라고 눈치 보며 물어봤을 텐데 지금은 이번 소송은 이길 것 같은데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먼저 이야기하곤 한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말에 가끔 팀장님은 그 마인드 좋아요. 그런데 전무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너무 크게 기대하실 수 있으니 하고 불안해한다. 역시 회사는 회사다. 매일 새벽 기상을 실천하는 나에게 사람들은 엄청 바빠 보이네. 그냥 대충 살아요. 좀 쉬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라고 한마디를 보태곤 한다. 바쁜 것은 맞다. 열심히 사는 것도 맞다. 하지만 이게 힘들지는 않다. 나는 살면서 무언가를 쉽게 얻은 적이 없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늘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참아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나와 달리 쉬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자세한 속내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나보다 수월하게 좋은 기회를 얻는다. 내가 뺑뺑 돌아가서 도달한 목적지에 수만 번 헐떡이지 않고 도착한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일이 그렇게 잘 풀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괜히 억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나 같은 삶의 장점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피하는 험난한 길이 나에게는 몇 번이고 지나왔던 길이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넘어져도 매번 다시 일어났다. 그러면서 외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습관을 길렀다. 아무리 큰 걸림돌이 있어도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방법과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는 방법도 배웠다. 새벽 기상은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한 버팀목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 4시 30분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에게 새벽은 극한으로 치닫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충전하는 휴식 시간이다. 즉 새벽 기상은 그 자체로 열심히 사는 방법이라기보다 계속 열심히 살기 위한 수단이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고요한 새벽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에너지가 채워진다.
불안하고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 나만의 시간을 통해 안정감을 찾는다. 이런 새벽 기상의 효과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행동은 정신 건강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70만 명의 유전자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형 인간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낮고 주관적인 행복감이 높다고 한다. 인간의 생체 리듬은 24시간보다 약간 긴데 빛을 감지하는 망막세포가 매일 아침 24시간에 맞춰서 이를 초기화의 일상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려면 꼭 늦잠을 자거나 어디론가 멀리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새벽 기상을 통해 삶을 즐기기 시작한 뒤 일상에서도 사소한 여유를 찾는 법을 알게 됐다. 물론 여행을 가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행을 가면 어떤 숙소가 저렴한지, 어디를 구경할지, 어떤 식당에 갈지 생각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쉰다는 느낌보다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출근길 버스에서 잠깐 잠을 청하거나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여유있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잠시 숨을 돌리는 정도의 평범한 일도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다. 퇴근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포근한 이불 속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주말에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새롭게 도전해 볼 만한 일이 없는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며 소소한 재미를 느끼곤 한다. 즉,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머리와 마음이 무엇을 느끼는지가 휴식의 질을 좌우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잠깐이라도 진정한 여유를 경험해보면 일상에서도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빈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머릿속을 비우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만큼 진정한 휴식은 없다. 그리고 나는 이런 진리를 새벽에 가장 크게 느낀다. 누구에게나 분명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충전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새벽 기상으로 무엇이 진짜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챕터 2. 내가 4시 30분에 일어나는 이유. 사람들은 나에게 늘 이렇게 묻는다.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원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 꾸준하게 운동해 다이어트와 건강에 성공했고, 편집을 배워 유튜브도 시작할 수 있었고,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도 높아졌는데, 어떻게 새벽 기상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이 돌아온다. 왜 하필 오전 4시 30분이에요? 똑같은 일을 오후에 해도 되지 않아요? 나는 새벽을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 밖의 시간은 운명에 맡기는 시간이라고 표현한다. 생각해보면 하루 중 순전히 내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일에 주의력과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새벽에는 갑자기 일정이 변동이 될 확률이 드물다. 뜬금없이 연락해서 함께 식사하자거나 추가 업무를 부탁하거나 잠깐 수다를 떨자는 사람도 없다. 주의를 빼앗을 흥미로운 일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 또한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 따라서 새벽에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나만의 속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새벽 기상으로 생긴 여유 시간은 일어나기만 하면, 즉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 언제나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주체적인 시간이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날수록 내가 주도하는 시간은 늘어난다. 4시 30분 기상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어떤 일에든 집중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벽에는 방해하는 요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푹 잠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끝마치고 기진맥진한 저녁보다 에너지가 더 많다. 새벽 기상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나 역시 오후에 나만의 시간을 갖곤 했다. 하지만 퇴근을 할 때쯤이면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오죽하면 집에 갈 힘이 없어서 퇴근하지 못한 적도 있을 정도다. 전날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출근하기 직전까지 잠을 잤는데도 일하느라 기력을 전부 소진한 탓에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했다. 반면 새벽에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고 싶은 의욕이 샘솟았다. 나아가 하루를 여유롭게 만들어준다는 점도 내가 아침형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찍 일어나 할 일을 미리 해두면 저녁에 느긋하게 그날을 마무리할 수 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좋지 않아 쉬었거나 하려고 했던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거나 혹은 갑자기 계획이 변동돼서 할 일을 미처 다 끝내지 못했더라도 저녁에 일과를 마무리할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조바심을 가지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 소리도 놓치는데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가능할지 의문을 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만 새벽 기상에 성공해보면 장점을 깨닫고 자진해 일어나게 된다. 매일이 아니라 주 3회만이라도 4시 30분이 아니라 평소보다 1시간만이라도 일찍 일어나는 데 성공하면 평소보다 여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까지 짧게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면 삶의 만족도가 확실히 달라진다. 시간에 쫓기며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